네, 첫 번째 작품은 고조선 시대의 노래라고 알려진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인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나오고 곰이 마늘 먹던 그 고조선 맞습니다. 신화인지 역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옛날로 느껴지는 고조선 시대의 문학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다행히도 중국 진나라 때 최표라는 사람이 쓴 고금주라는 역사책에 공무도화가의 가사 내용과 설화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작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한자 원문을 읽어보면, 원문의 발음대로 읽어보면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네 줄짜리 짧은 시라서 읽고 나면 이게 뭐지? 하고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도화의 배경설화를 살펴보면 이 짧은 시에는 4명의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술병을 들고 막 술 기운을 빌어서 강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남편이죠. 어, 백수광부라고 해서 한번 백수광부라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수라는 게 뭐 직업이 없는 백수건달 그런 뜻이 아니라 어, 흰 백자의 머리 숫자,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 미친 남자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남편을 막 말리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 못 말리고 너무 슬퍼서 본인도 같이 남자를 따라 물에 뛰어도 죽게 되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오늘 뭐 이렇게 뭐 남편이 막 미쳐서 빠져 죽는데 부인도 막 말리려고 하다가 같이 죽었어 라고 하고 뭐 이 사건을 아내에게 그 말하는 뱃사공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남편한테 그 슬픈 이야기 그 슬픈 광경을 전해 듣고 노래를 지어서 막 부른 그 뱃사공의 아내 여옥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자, 고조선 사람들도 이 슬픈 노래를 듣고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니 자, 인생이 살기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건 고조선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화 속 옛날 사람들의 절망과 슬픔이 오늘날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닮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자, 노래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감정과 정서는 아마도 뭐 절망, 슬픔, 무기력, 뭐 허무,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혹은 성경에서 뭐 요단강을 건너다, 혹은 뭐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런 말도 많이들 쓰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첫 행에 등장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빠져 죽는 그런 강이죠. 물, 강. 자, 그런데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요단강을 건너다, 뭐 그런 표현들에서 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 혹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요즘처럼 뭐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엄청 넓고 혹은 깊은 강 건너편이 아득하게 먼 단절을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공무도화가는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영원히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겠죠? 자, 봅시다.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은 여기 있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보기는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은 고려시대의 한시 작품이죠. 자, 먼저 송인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겐 긴 두개 풀빛이 짙어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 보태나니. 자, 보기에 주어진 정지상의 송이는 대동강 남포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울고 있는 사람이 화자로 등장하는데요. 자, 이 남포는 마포, 남포 이런 데는 배를 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정도가 되겠죠. 자,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 타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말 그대로 못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별의 아픔이 훨씬 더 컸겠죠. 시의 화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친구를 떠나보내고 많이들 울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 이별의 눈물 때문에 계속 물을 보태서 대동강이 마를 일이 없다고 노래한 걸 보면 말입니다. 자, 이제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정서가 거의 유사하다. 자, 윗글은 뭐죠?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아래는 정지상의 송인. 자, 두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공무도화가 화자의 정서는 슬프죠? 맞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광경을 본 화자의 정서는 슬픔, 그 다음에 허무, 절망 이런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기의 화자는 정서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포에서 사랑하는 님 보내고 울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정서는 아니겠죠. 슬픔이나 어떤 그리움 이런 정서이기 때문에 두 글의 화자의 정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여러분 화자가 화자가 뭔지 아나요?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화자는 말할 화자, 그 다음에 사람 자자를 써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보기 2번을 함께 봅시다. 윗글의 물과 보기의 물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공무도화가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 물을 건너면 죽는 거죠. 못 본다. 단절, 이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정지상의 송인에서도 대동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을 단절시키는, 이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작품에서 물은 같은 역할, 어떤 겁니까? 이별의 매개죠. 이별의 매개. 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윗글에 비해 보기는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져 있다. 어려운 말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감각적 심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감각적이라는 건 인간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자,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리고 촉각, 이런 게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 다음에 맛보는 이런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심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의 표현이에요. 표현. 풍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심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윗글에 비해 보기에는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져 있다. 자, 공무도화가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나요? 한번 봅시다.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건너시네 돌아가시니 어찌할꼬. 여기서 어떤 감각적인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죠. 자, 반면에 한번 보기를 봅시다. 보기를 보면 비겐 긴 뚝에 풀빛이 짙어 가는데 맞습니다. 풀빛. 어떤 녹색, 진한 녹색, 풀빛이 짙어간다. 풀빛이 짙어간다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계절을 나타내고 있죠. 봄에는 나뭇잎들이 좀 이렇게 연한 녹색인데 여름으로 갈수록 풀빛이 점점 짙어지죠. 그래서 어떤 계절을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도 한번 볼까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 보태고 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보태지는데 그 강물의 색깔이 어떻다? 짙은 푸른색이다 라고 해서 좀 더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비해 보기에는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 4번. 보기에 비해 윗글에는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표현법. 여러분 혹시 표현법이 뭔지 아나요? 맞습니다. 뭐 시를 쓸 때 좀 더 어떤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뭐 풍경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시에서 얘기하는 표현법은 뭐 직유법, 그 다음에 뭐 은유법 많이 들어보셨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다음에 뭐 의인법. 의인법은 뭐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뭐, 뭐 슬픈 하늘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늘이 슬픈가요? 하지만 뭐 감정을 투영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누가 좀 더 표현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나요? 보기에 비해 윗글, 그러니까 공무도화가에서는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물을 건너지 마세요. 건너셨네. 돌아가시니 어찌할꼬. 뭐 여기 뭐 어떤 직유나 아니면 은유나 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건너지 마세요. 아이고 건넜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어쩌하나. 뭐 이런 평이한 문장으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기는 어떻습니까? 비갱 긴둑에 풀빛 짙어 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여기까지야 뭐 큰 어떤 뭐 표현법은 없죠. 자,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 보태나니. 여기서는 어, 어떤 또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별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해서 설마 뭐 그 눈물 때문에 강이 넘치고 뭐 강이 안 마르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아, 정말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송인에 비해 공무도화가에는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틀린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의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 윗글 공무도화가와는 달리 지금 보기 정지상의 송인에서는 뭐 자연, 대동강물, 그다음에 뭐 인간 이런 것들이 감정이 점점 이렇게 대비돼서 좀 더 극대화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윗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보기는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입니다. 먼저 작품을 한번 읽어볼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자, 보기는 고구려 유리왕이 기원전 17년에 지은 노래라고 전해지는 황조가입니다.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 자, 유리왕은 부인이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중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한나라에서 온 여자였는데 두 부인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운 다음에 중국에서 온 부인이 중국으로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를 슬퍼한 유리왕이 이제 부인을 이렇게 잡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부인을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였다고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노래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이별의 슬픔을 다룬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먼저 보기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윗글 공무도화가는 보기 황조가와 달리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임의 행동을 만류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자, 첫 번째 공무도화가에서 우리 화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인이죠, 부인. 그죠? 죽어 막 물에 빠져도 죽으려고 하는 남편을 만류하는 부인.
자, 두 번째, 보기에서의 화자는 누구입니까? 아, 외롭다. 나는 니와 함께 돌아가 있고. 맞습니다. 저기 유리왕. 남편이죠, 남편. 보면 공무도화가의 화자는 부인은 보기와 달리 유리왕과 달리 임의 행동을 만류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물을 건너지 마오 막 하는 게 보이죠. 자, 두 번째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는 윗글과 달리 잠시만요. 자, 윗글과 달리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체념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자, 보기가 뭔가요? 자, 황조가의 화자 봅시다. 체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공무도화가 저기 윗글 공무도화가에 보면 체념이 있죠. 아, 물을 건너지 마세요. 건너섰네. 아이고 돌아가시니 어찌할꼬라는 어떤 체념과 절망의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데 보기에서는 뭐 아,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 있고 라고 함으로써 점점 그 외로움과 그 안타까움의 감정이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체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는 않죠. 만약에 체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 외로워라. 뭐 갔는데 어쩌겠어. 혼자 잘 살아야지. 집에 가서 술이나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 어, 체념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기 3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고대 가요는 모두 다 고대 가요는 모두 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죠. 자, 4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개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개인적인 정서. 여기 정서가 뭔가요? 뭐 슬픔, 외로움, 기쁨, 뭐 환희, 뭐 절망, 뭐 그런 게 개인의 정서죠. 아, 우리 아까 윗글 공무도화가의 정서, 슬픔, 절망 있죠? 그다음에 보기, 황조가 어떤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죠. 하자가 외롭다. 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보기 5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부재하죠. 여러분 부재가 뭔가요? 부재중 전화. 뭐 없는데 왔던 전화인 거죠. 그래서 부재, 대상. 자, 윗글 공무도화가에서 부재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네, 남편이죠. 남편. 그 다음에 황조가에서 부재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버린 아내. 둘 다 어떤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